아니,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승리가 곧 패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이 지금 우리 축구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김주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잔혹한 진실을 반드시 마주해야만 합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브라질전 그 0대5 대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평가전일 뿐이다, 값진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건 명백한 전략적 실패였습니다. 그 한 번의 패배로 우리는 피파 랭킹 포인트 무려 3.44점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의 포트2 경쟁 상대인 에콰도르는 미국과 비기면서 우리 턱 밑까지 바짝 추격해왔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력 진출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다가오는 파라과이전은 더 이상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불합리함의 극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저기 경기장에 있는 11명의 파라과이 선수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저 차갑고 무감각한 수학 공식, 바로 피파 랭킹 시스템입니다. 이 피파의 랭킹 산정 방식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역설적인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파라과이를 꺾고 우리의 임무를 완수해도 결국 포트2 경쟁에서는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냐고요? 바로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의 경쟁 상대인 에콰도르는 우리보다 훨씬 강팀인 멕시코와 맞붙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멕시코를 이기기만 한다면 그들이 얻게 되는 랭킹 포인트는 우리가 파라과이를 이기고 받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아집니다. 결국 우리의 노력, 우리 선수들의 땀방울이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경기 결과 때문에 전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겨도 지는 경기, 이게 축구입니까? 이건 그냥 잔인한 코미디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함정인 겁니다. 이 시스템은 의도치 않게 바로 우리의 노력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평가전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선수를 시험하고 전술을 개발하는 소중한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이 이 순수한 평가전을 그냥 점수 관리 리스크 게임으로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파라과이 같은 약팀을 상대로 이겨봤자 얻는 점수는 정말 쥐꼬리만 합니다. 하지만 브라질 같은 거함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지면 그 타격은 치명적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 같은 팀들은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강팀들을 사냥하듯 찾아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점수 파밍을 해야 하는 그런 기막힌 처지로 내몰리는 겁니다. 모든 경기가 축구 경기가 아니라 위험천만한 도박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정복하려고 했던 바로 그 시스템의 비참한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무겁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바로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체 누가 우리를 이 함정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까? 단 1점의 랭킹 포인트가 금처럼 귀한 바로 이 민감한 시점에 세계 최강 브라질과의 평가전을 잡은 것, 여러분, 이게 과연 값진 경험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였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이건 뭐 아니면 도식의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이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처참하게 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0대5로 무너졌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를 이 벼랑 끝으로 내몬 그 결정적인 랭킹 포인트를 우리 손으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결정이 우리 대표팀 전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노력의 결과를 한순간에 위태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축구협회에 직접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상업적인 가치에 너무 집착했던 것 아닙니까? 세계 최강 브라질과 맞붙는다는 그 화려한 명분에 취해서 월드컵 포트2를 지켜내야 한다는 그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목표를 혹시 잊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게 과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결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도부가 이렇게 리스크가 큰 결정을 내렸을 때 그들은 사실상 그 모든 부담을
코칭 스태프와 우리 선수들의 어깨 위에 그대로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살얼음판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 절대로 경기장 위에서 뛰는 선수들에게만 물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기사에서도 정확히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선수단의 눈빛은 여느 때와 사뭇 달랐다. 굳은 표정으로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이 많았다. 여러분, 이 기분이 어떤 건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우리 선수들은 그 쓰라린 패배를 억지로 삼키고 다시 훈련하고 저 파라과이와 싸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 모든 노력이 저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열리는 단 하나의 경기 결과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무력감입니까? 정말 우리 선수들은 지금 단순히 상대팀 11명의 선수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쏟아지는 언론의 압박감, 지켜보는 팬들의 압박감, 그리고 이제는 저 멀리 에콰도르 대 멕시코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유령과도 싸워야만 합니다. 그들의 노력은 그 순수한 의미를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차가운 숫자로 만들어진 족쇄를 발에 차고 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전장으로 내몰린 우리 병사들의 비극이 아니고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단 한 번의 패배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 김민재 선수의 투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기계적인 숫자에 랭킹이라는 허상에 집착한 나머지 축구의 본질 그 자체를 왜곡시켜버린 바로 그 생각. 우리 대표팀의 미래 전체를 위험천만한 도박판에 던져버린 그 안일한 전략적 사고방식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생각의 틀을 바꾸지 못한다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오늘 이 뼈아픈 실패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이제는 제발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실패에 정말 너무나도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이 거센 비가 그치고 나면 하늘은 반드시 다시 맑아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